안녕하세요. 김기동 한자입니다. 오늘은 날이 흐리고 밖에 나가보니까 네, 벌써 나무 가지에는 파릇파릇한 그 녹색 기운이 강아지 보들강아지는 벌써 그렇고 벌써 이제 이게 잎이 나오려고 합니다. 3월달이 대개 보면은 버드나무가 가장 먼저 파래집니다. 그리고 꽃은 이제 뭐 매화나무 이런 것들은 일찍 피지만은 벚꽃은 이제 3월 말에서 4월 초 우선 가면은 핍니다. 근데 일본에는 벌써 벚꽃이 활짝 피었다고 합니다. 세월이 오늘이 벌써 이제 내일 모레면 3월달입니다. 1월달인가 했더니 벌써 3월달이에요. 참 세월이 빨리 갑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.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요즘에는 사실상 이게 혼란스럽습니다. 사실상 생활하는 게 뭐 불투명하고 별로고 해서 사람들이 그래요. 그래서 어떻게 이제 방향을 설정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이제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. 저도 우리가 저는 그래도 1970년대에서부터 활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뭐 1970년대만 해도 참 그때만 해도 어두운 세상이었어요. 1970년대 60년대는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. 1970년대는 컴퓨터도 없었습니다. 컴퓨터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1970년 초 71년도 그럴 때는 텔레비가 이제 흑백 텔레비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됐어요. 1960년대는 정말로 한 40년 50년 사이에 이렇게 될 줄은 참 몰랐습니다. 40~50년 동안에 이렇게 변할 줄이야 몰랐습니다. 1960년대 뭐 70년대 초까지는 텔레비 컴퓨터 없었어요. 제가 살았으니까 알잖아요. 없었습니다. 없었습니다. 그때 73년도 2년도 되니까 이제 흑백 텔레비가 이제 그때 나오기 시작합니다. 그때가 칼라 텔레비는 아예 없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72년도 그러니까 한 지금의 2000년 이제 그러니까 한 뭐 40~50년 동안에 이렇게 싹 변해버렸습니다.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는 한 1980년도 75년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참 그때만 해도 서울이 좀 어두웠어요. 서울이 지금처럼 이렇게 번성하지 않았습니다. 제가 그때 동대문구에 살았는데 동대문구가 지금의 경기도 변두리보다 못했어요. 번듯번듯한 건물도 없고 전부 다 뭐 시형 아파트 5층짜리 그런 것만 했고 연립주택만 꽉 차고 그랬어요. 동대문구도
별 볼 일 없었습니다. 그때 1975년도 그때는 서울도 별 볼 일 없었습니다. 그때만 해도. 원래 그렇게 요즘에는 너무 밝아져 가지고 해 먹을 게 없습니다. 사기 쳐서 해 먹는 게 아니라 너무 밝아서 사람들이 너무 밝고 너무 문화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해 먹을 게 없잖아요. 옛날에 우리가 1970년대에는 재건축 한다고 그러면은 재건축 초과 수익 환수 제도라는 게 없었습니다. 이익이 붙으면은 무조건 주인이 다 먹습니다. 그래야 재건축 하려고 하지 누가 하겠어요? 재건축 빨리 하자. 재건축 빨리 하자. 빨리 어떻게 해야 되니? 서로 이제 돈 벌려고 그렇게 합니다. 저도 재건축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1억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 띄워서, 이익을 받습니다. 그렇지만 요즘에 재건축 하니까 이익 남는 게 있나요? 자기 부담금도 많고, 거기다가 또, 나라에서 띄어가는 초과 환수제도 있지. 그러니까, 리모델링 한다고 난리칩니다. 리모델링 가지고 그냥 살겠다. 이익이 없으니까, 이익은 고사치고, 개인 부담금이 더 많이 들어간다. 그걸 개인 부담금 들어가는 것까지 계산하면 나중에 팔아도 이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누가 하려고 그래요, 이거. 요즘에 안전진단도 해제를 많이 한다고 완화를 시켰잖아요. 그래도 이 동네도 재건축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. 그리고 아파트 진 건설회사도 와보지도 않아요. 해봐야 이익도 없다. 분양도 잘 안 된다. 그게 재건축 초과 환수제도 그런 것은 부동산 투기가 많이 일어났을 때 하던 제도인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. 그건 폐지를 해야 됩니다. 사실상. 그래야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나고 그래요. 그런 거 폐기하고 1가구 2주택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. 그때는. 한 사람이 100채를 가지고 있어도 세금이 없어요. 그래서 부동산 투기가 시작되면서 그것도 1가구 2주택 이상 되면 양도세라는 거 생겼잖아요. 그것도 부동산 투기가 심할 때 생겼기 때문에 그것도 제거를 해야 됩니다. 없애야 됩니다. 그것도. 원하면 한 사람이 100채, 200채 가져도 상관없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아파트 붐이 또 일어나요. 아파트 분양가 건설회사 짓겠다. 그 다음에 월세라든가 전세라든가 신고 같은 거 없습니다. 확정일자 이런 게 없어요. 무슨 정부에다 신고하고, 월세 전세를 신고를 해요. 그런 게 없습니다. 확정일자도 없고, 그래요.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입니다. 어두운 세상이래야 사람이 먹을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이 좀 있습니다. 너무 지금에는 규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개미 한 마리도 기어다니는 거 다 들여다보는 세상이다 보니까 어떻게 빼고받고 할 수도 없습니다.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나쁜 면도 있어요.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. 그런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. 그겁니다. 그래요. 저기 재건축 하는데 초과 환수제도 없고, 한 사람이 100채, 10,000채를 가지고 있던 양도세 이런 거 전부 다 폐지해서 없다. 옛날에 부동산 투기가 없을 때, 그때 시절로 규제가 완전히 해제돼가지고 돌아가야 합니다. 돌아가야, 뭐가 좀 살아나고, 그렇지. 지금에 너무 규제가 심해요. 규제 혁파를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것도 해야 합니다. 지금 경기도 안 살아나고, 그래요.
서로 그 재건축하지 못해서 그 개인주택조합을 뭐 결성해가지고 하자 난리쳤잖아요. 그럼 돈 번다 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꽉 찼습니다. 그래요. 그때만 해도 뭐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도 규제하는 것도 없고 그래요. 좀 말하자면 허술하고 좀 어둡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야 사람이 어두운 곳이 있어야지. 그 옛날에 제가 한학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옛날에 그 한문의 그 한문 조항을 보면은 물이 너무 맑아도 고기가 모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합니다. 그러니까 친구도 너무 아는 척하고 너무 그 자기 말이라고 말이 많고 그러면서 친구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고기도 좀 물이 흐리하고 이렇게 너무 맑지 않고 좀 숲이 우거지고 흙탕물 그런데 고기가 숨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고기가 대부분 많이 모입니다. 그래서 완전히 그 맑은 물에 풀포기 하나 없는데 그런 데는 고기들이 모여 있지 않아요. 그래서 고기들은 그 음침한 그 숲을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. 물 속에 그 수초가 있잖아요. 그런데 가서 숨어 있습니다. 이게 너무 맑으면은 위에서 다 보이니까. 그래요. 그래서 고기가 모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사람도 그렇게 너무 맑고 아는 척 하면은 친구들이 없어요. 근접을 안 합니다. 좀 어수룩하고 그러면은 저 사람하고 좀 사귀어야 되겠다.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이 좀 어수룩하니까 뭐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이 규제도 너무 심하면은 그걸 비유를 했잖아요. 규제도 너무 심하면은 사람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. 완전히 그 복지부동입니다. 그래서 복지부동이라는 거는 이제 대개 보면은 공무원들 보고 얘기하는데 일하려고 하지 않고 납작 엎드려서 그냥 눈 하나만 방울방울 돌리면서 눈치만 본다. 그 얘기잖아요. 그래요. 사람이 움직이려고 안 합니다. 너무 그 고기들도 물이 너무 맑고 풀 한 폭이 없으면은 고기들이 모여 있지 않아요.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갈 때 내과에 가면은 좀 물이 흐릿하고 풀숲에 고기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. 그래서 쪽대라든가 반도를 갖다가 대고 훑어요. 그러면 거기 많이 나오잖아요. 맑은 물에는 없습니다. 맑은 물에는 고기가 이동할 때 왔다 갔다 하지 거기서 숨어서 쉬고 하는 장소는 못 뛰거든요. 옛날에 그 사자성어라든가 그 한자 한문 책에 나옵니다. 나와요. 그러니까 거기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도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. 너무 뭐 하려고 그러니까 규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규제 혁파를 한다 하는 것도 지금의 내가 보기에는 부동산이 지금 이 정도라면은 부동산 규제가 있는 걸 모두 풀어 헤쳐야 됩니다. 완전히 풀어 헤쳐야 됩니다. 그리고 전세 제도는 그 아주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아주 그 사기 해먹을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제도니까 그거는 연착륙을 시켜서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. 뭐 전세 특별법을 만들어서 구제 금액을 주고 나중에 후 구상권을 발동해서 청구를 한다. 그거 그렇게는 하지만은 그거는 그 정부에서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. 국민한테는 좋겠죠.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. 왜냐? 국민들이 한 행동은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. 전세 사기에 당한 것도 똑똑하고 아주 정말로 전문가들은 당하지 않았어요. 그렇지만 어수룩하고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당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그
지식 차이라든가 수준 차이 때문에 몰라서 사기를 당하거든요. 그래서 정말로 지식이 비대칭인 사람을 사기꾼이 선택해가지고 사기를 치잖아요. 서로 대칭관계, 지식이 비슷비슷해서 대칭관계의 실력자들은 사기꾼들이 꺼려합니다.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 아는구나. 도리어 내가 사기를 당할 판이다 해서.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선택을 잘못해서 사기를 당한 거기 때문에 국민이 책임져야 돼요. 그걸 나라에서 모든 것을 보전해 준다. 그거는 일시적으로 이제 한두 번은 해줄 수 있지만은 그걸 국민들이 전체 그렇게 한다 해서 그 법으로 계속 할 수는 없다. 그거는 올바른 정책이 절대로 아닙니다. 그거는 포퓰리즘이라고 하잖아요. 복지 정책하고는 그런 것보다 더 나빠요. 그런 걸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방만하고 해이된 국민이 됩니다. 그런 것은 국민 자기 책임하에서 하라. 그것은 잘못되면 국민이 책임을 져라 하는 책임을 부여해야 됩니다. 그래야 돼요. 그래야 스스로 자립을 해서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어요. 아직까지 전세 계약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잘못되면은 나라에서 다 물어준다는데 계약해 벌 게 있어. 그렇게 사람이 해이하게 도덕성 해이도 있지만은 철저하고 준수할 수 있는 알아보고 철저하고 수속을 아주 까다롭게 요리조리 살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. 그런 절차상 절차상 정확한 확인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확인을 하지 않는 해이성, 그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. 그런 국민들한테 길러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꼼꼼하게 절차상 확인을 하고 이리저리 확인을 해서 여러 번 확인 이렇게 철저한 확인을 하지 않는 회의감이 팽배해진다. 그러니까 확인을 하지 않는 회의감이 팽배해져 가지고 결국은 나라에서 세금으로 다 빵꾸를 메워주는 셈이 됩니다. 그까지가 해. 잘못되면 나라에서 전부 다 돈을 준다며 손해볼 게 뭐 있어. 그렇게 하잖아요. 그러니까 사기치는 사람도 해먹으려 하고 국민들도 회의됩니다. 소홀히 하는 회의감이 생겨요. 그런 습성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그 부분 통과를 시켜서 하면 안 됩니다. 그걸 하려면은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평생 동안 한두 번을 당했다. 최초로. 그런 경우에 일회성으로 한번 딱 해주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이 사람이 전세 사기를 하는데 또 당했다 그래가 또 정부에서 달라 해서 정부에서 덥석 주고 한 10번 전세 계약을 하는데 10번 다 사기를 당했다. 덥석 달라고 주고 100번 해도 주고 그게 되겠어요? 절대로 국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. 그런 것은 개인이 책임을 100% 지는 부분입니다. 그것은. 그리고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법 조항에 보면은 김영란 법인이 사람의 이름을 법 이름으로 도입을 해서 명문화하는 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. 김영란이 법이 뭐야? 김영란이라는 사람이라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?
모르잖아요. 김영란이 법이 뭔지. 응? 그 사건을 알아야지 그 임원법이라는 게 알잖아요. 그런데 김영란이라고는 법이 아니고 그걸 추석 선물 10만 원 이상 과다 수수한 경우에 처벌 12조 항 이렇게 하면은 제목만 봐도 대본이 알잖아요. 그런데 무슨 김영란 법이고 아이들이 사고 나서 죽으면은 김기동 법이고 김기동 법이 뭐야? 사람 이름인데 대개 보면은 법을 이제 보면은 법 제목을 보면은 대개 이게 무슨 법이라는 것을 추측하고 유추할 수 있는 그 법 제목을 사용해야 됩니다. 그걸 아셔야 돼요.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하려고 그랬지만은 법 조항에다가 사람 이름을 도입해서 거기에다가 인용을 해서 그대로 법 조항에 넣는다. 그것은 세상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? 우리가 나도 육법 전서를 공부해봤지만은 대부분 법 조항의 타이틀만 보면은 한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타이틀만 보면은 이게 어떤 법이라는 거 되게 유추가 가능하잖아요. 그게 이제 법을 그런 식으로 법 이름을 만들어야 정상입니다. 그런데 이름을 갖다가 내가 김기동이잖아. 김기동 법이다. 김기동이 법인데 그 사람 이름인데 김기동 사건이 뭐가 있나? 내용을 봐야 되잖아. 그 타이틀만 봐가지고 모릅니다. 내가 얼마 전에 그 텔레비 보니까 조국 신당이라고 하는데 사람 이름으로 그 신당을 이름을 지으면 안 된다. 그런 건 마찬가지예요. 사람을. 그러니까 조국 신당이라고 그러면 그 하라비 조자 나라 국자를 그러면 한자로 쓰겠다 하면 그거는 괜찮다.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사람이 헷갈리게 만듭니다. 조국 신당이라고 그러면은 조국이라는 그 사람은 다 알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한자로 하라비 조자 나라 국자 써도 조국 신당이라고 그러면은 그 한자를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국민들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조국이라는 그 옛날에 법무부 장관이 만드는 신당이구나 이렇게 유추를 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하라비 조자 나라 국자도 조국 신당으로 이름을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것도 그 피해가는 방법입니다. 조국이라는 그 이름 한자대로 쓰지 않고 하라비 조자 나라 국자 쓰니까 이게 우리나라 조상들의 나라다. 그러니까 그 뜻이다. 그렇지만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나요? 조국 신당의 그 대표가 누구야? 옛날에 그 법무부 장관 하던 그 조국 있잖아. 그 사람이 만든 신당이라네. 그래? 그 이름을 따가지고 했구만. 대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. 그게 그러니까 그 피해가려고 한자를 쓴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예 우리나라 한글로 조국이라는 건 안 된다. 한자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순수한 한글로 조국하고 이름하고 똑같은 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명으로 할 수 없다. 그렇게 해야 됩니다. 그거는 피해가려고 한자로 요렇게 한다. 그것밖에 안 돼요.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, 그게. 아이고, 참 답답합니다. 내가 이렇게 얘기까지 하니까. 맨날 그러면 무슨 사고 났다 그러면은, 만일 이기철이가 사고 나가지고 그 법을 새로 신설해야 되겠다 그러면, 이기철, 이기철을 법이다.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 육법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김영란 법이다. 만 이름이 있잖아요. 그 타이틀만 보고도 유추 못합니다. 못해요. 내용을 봐야 돼요. 그게 그 법조항의 그 이름을 명명하는데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? 나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됐다. 그래서 법조항에는 사람의 이름을 넣으면 안 된다. 그런 것도 시정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